자,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세계 지식향연에서 2025년을 맞아서 우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을 모시고 여행과 행복,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최 교수님 요즘 행복하신가요? 이번 주가 개강을 했거든요. 긴장도 되고, 네. 아, 벌써 개강이 됐나? 약간 사실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설레고 이래가지고 아주 네. 행복합니다. 요즘 대학생 애들은 행복한가요? 사실 이제 그 나이와 행복 이걸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나이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20대가 어느 정도 행복한 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20대인데 과거 세대에 비해서 지금 세대에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나이와 행복으로 보게 되면 사실 20대는 그렇게 행복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이와 행복의 그 커브가 되게 U자형 커브를 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대 때 행복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10대 때 학업 때문에 네네네. 행복감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0대 때는 네. 특히 이제 남자애들 보게 되면 그냥 맛있는 밥만 있으면은 좀 괜찮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고 네. 20대를 거치면서 좀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30, 40대 때 굉장히 바닥을 찍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소위 삶에서 제일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하니까 소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전반적으로 행복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20대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행복감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과거보다 되게 안 좋은 점들이 좀 많아졌어요. 좋아진 건 엄청 좋아졌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시간들도 좀 많아지기도 했고 그런데 안 좋아진 게 뭐가 있냐면 완벽주의가 너무 심해졌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뭐든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개인의 워라밸도 잘 유지해야 되고 한 개인으로서 뭐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휴가도 완벽하게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소위 그 부여된 숙제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복이 조금 버거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평균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시대의 특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뭐 면접 같은 거 할 때 좀 본인의 성격적인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약점이면 얘기하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제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약간의 은근의 자랑거리도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이지만 동시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점이 뭐냐면 완벽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모두의 완벽주의 성향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일종의 우리 무기 경쟁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걸 보고 있는 또 상대방도 저 사람 보니까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일종의 완벽주의의 프레셔를 지금 이렇게 가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뭐 미디어나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지금의 시대가 애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뭐 좋은 일자리 뭐 혹은 이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는 정말로 80년대 90년대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에 불을 더 비추는 그 하나의 또 요인이 경제적 불확실성이에요. 직업 자체를 못 갖는다는 생각은 이제 못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들어온 변수가 뭐냐면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오래 사세요. 부모님이 오래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산이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유산 상속의 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건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측 가능한 게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가 60이나 70이 되어야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 부모님의 재산도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또 병원비나 진료비 같은 그런 게 또 많이 뿐만 들 아니라 테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일부 하시지만 내 삶을 위해서 쓰고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생기지만 이 고령화로 인한 생각,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면서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너무 커진,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커지다 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그걸 대학생 때부터 다 느낀다는 거죠. 그건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약간 여유 있게 뭔가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혹은 좀 큰 그림에서 뭔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물론 자기 수준에서의 큰 그림이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홀가분하게 예를 들면 배낭여행을 훌쩍 떠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유를 갖는 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휴학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네네네. 그냥 4년 안에 다 졸업하는 겁니다. 네네. 남학생들이 군대 가는 것 제외하고는 네네. 혹은 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 네. 휴학을 했는데 지금은 한 학기 정도 쉬는 게 거의 누구나 하는 일이 된 거예요.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 쉬는 것.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조금 쉬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쉬면서 좀 여러 가지를 탐색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가 요즘 대학생들의 어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훌쩍 떠나는 거는 힘들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엄청난 이 무게감 속에서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버퍼로서 좀 쉬어가는 학기, 쉬어가는 어떤 해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현명하게 나름대로. 일종의 그 완충지대이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또 한편 그렇게 쉬면서 모든 학생이 나름대로 잘 쉬고 잘 탐색하는 건 아니고 잘 못 보내면은 괜히 쉬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제 낭비했다. 시간 낭비했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부작용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혹은 이제 행복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이러면 애들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하나 딸은 졸업을 이미 했고 둘째가 아직 대학생인데 그 어떤 조언을 해주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과거 세대에 비해서 요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위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다. 기성세대의 눈에 보게 되면 저거 다 배부른 고민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민이 대학생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개인의 생각만으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고 가정환경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모든 문제가 적절하게 이상적으로 다 조합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복 수준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복받은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져 있는 한계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라는 관점을 좀 가져보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 성인들이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러면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철이 들면서 하는데 대학생들은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도 잘 바꾸지만 내 환경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위 목표가 동시에 여러 개 존재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주 교과서적인 조언이지만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구분한 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진짜 하고 싶은데
이게 꼰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분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를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 꼰대가 아닌 어떤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가 이제 저를 비롯한 사실 기성세대의 숙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만약에 대학생이 되는 나이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를 잠깐 생각을 하다가 나도 되게 빡셌을 것 같아. 난 옛날에 태어나기 잘한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연구를 통해 봐도 그렇고 우리 같이 조금 살아봤으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자원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교를 부려가지고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가는 그런 순간순간의 스킬도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꼰대로 오해를 받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몰랐던 것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강.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좀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운동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러니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여기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적절한 수입은 필요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올려야 된다. 경제적인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된다. 세상을 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기 위해서 책도 읽고 여행도 하면서 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아마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닥치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이런 몇 가지의 그 자원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은 대학생들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의 반대 개념으로 불행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불행을 먼저 한번 피해보면 어떨까? 이게 다른 방법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불행을 피하는 것. 행복, 불행 혹은 긍정적인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의 차원에서 양 끝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면 곧바로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뉴로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두 개가 비교적 좀 독립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피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것도 의도적으로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불행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불행을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무슨 자율성이라든지 유능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행복이 또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몸이 아프거나 지나치게 빈곤하게 되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하지 않고 행복으로 바로 간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보게 되면 수입이 늘어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데 긍정적인 감정도 늘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이러는데요. 돈이 없을 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고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 빈곤 상태이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이 돈이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고통을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두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게 반드시 뒤따라온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약간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행복을 요즘 강조하면서
몸이 아파도 된다. 네 마음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반대해요. 우리 몸과 마음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로 연결돼, 어찌 보면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도 아니고 옳은 방법도 아니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